지금 체크된 문제가 지금 스텝 2까지는 체크가 됐던 것이 질문이 스텝 2까지는 질문한 것 같습니다. 자, 스텝 2 몇 개 풀어보고 가볼게요. 285번부터 갈게요. 자,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인데 0부터 2분의 1까지는 이러한 함수고 2분의 1부터 1까지는 이러한 함수요. 함수가 좀 쉽잖아요. 함수가 쉽다는 것은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서 가라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조금 더 쉽게 느껴지고, 그래프가 없으면 본인이 그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빨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단 쉬우면 그려놓고 하다.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5초면 그리니까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빨리 이거를 그릴 때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냥 확인용이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정말 내 눈에 정말 잘 보이게 그려야 된다라고 하면 좀 세세하게 그리는데, 그래프는 찍찍 그리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평상시 지금 고등학 과정에서는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그래프 내용이야. 그럼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있어. 알겠어요? 보통 아이들이 다 어떻게 그려? 다 일단은 착실하게 X축, Y축 그려. 이렇게 써. 이렇게 써. 이건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이 작업이 문제가 이 그림을 안 보이게 하는 내용 중에 하나야. 그래프에서는 일단 중요합니다. 배경은.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프가 갖고 있는 성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그래프가 잘 보여야 돼.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가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이거를 선생님은 먼저 그리지는 않습니다. 얘를 먼저 그리는 얘는 어떤 애들이냐면, 좌표가 주어졌는데 좌표가 이 원점에 가까운 점이고 쉬운 x절편 y절편일 때는 얘를 그려. 그러지 않을 때는 얘를 그리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 왜냐면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 그리다 보면 뭐 또 그려야 돼? 점근선도 그려야 되겠죠? 점근선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그려. 그러면 딱 유리함수의 이쪽 부분을 질문하면 그리는 게 맞아. 알겠어요? 이쪽 부분을 그리는 게 맞아.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리는 게 맞냐면, 유리함수는 뭐가 잘 보여야 되냐면 이게 잘 보여야 돼. 이게 잘 보여야 돼. 유리함수는 여기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 거기에 혹시 x절편이 있다고 하면 얘를 보면서 x절편 마음대로 그려도 됩니다. 알겠어요? x축, y축 그릴 때 이쪽일 거냐, 이쪽일 거냐, 이쪽일 거냐, 이쪽일 거냐 생각해서 그리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시죠? 그래프는 빨리 그려놓고 보면서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식보다는 그래프가 훨씬 잘 보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hx라는 것이 fx. 와우, 3번 해야 돼. 3번. 그리고 도대체 이 3번을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봤더니, a의 부분집합 b에 대해서 b라는 애는 hx가 4분의 1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x야. 다시 말해서 얘가 뭐야? 방정식이죠. 방정식을 뭘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를 구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알겠죠?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뭐?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실수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얘를 hx 그래프를 그리라는 말이네요.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연습 빨리 해볼게요. 한 번만 연습할게요. 뭐 그래프 그리는 방법 잘 그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려도 돼요. 알았어요? 뭐 n축 그리는 사람들은 그려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는 요 정도. 자, x fx fx 하나 더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x가 범위가 0, 1, 2로 끊어지는 것은 눈에서 보이네요. 0, 1, 1이 아니죠.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1. 0, 2분의 1 따로 그리고요. 2분의 1, 1 따로 그릴 거고, 그러면 함수값이 1에서 0으로 왔습니다. 1에서 0으로 왔다가 다시 1로 가네요. 다시 이 값을 f에다 집어넣을 거야. 1부터 0까지를 f에 집어넣을 거야. 1부터 0까지를 f에 집어넣었더니 1, 0, 1로 왔어. 1, 0, 1로 왔고, 마찬가지로 0부터 1까지를 집어넣을 거야. 0부터 1까지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1, 0, 1로 왔다. 1, 0, 1로 왔다.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는 얘를 지우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합성함수. 알겠습니까?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함수에서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등장을 할 거야. 많이 등장하는데 한번 얘기했는데 합성함수는 화살표가 여기서 나갑니다. 여기서 중간에 거치는 순간 합성함수가 힘들어져. 뒤에 문제 중에 많이 있을 거야. 합성함수는 여기서 얘를 거치는 순간 힘들어지고 얘가 나가서 어딘가로 들어왔다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화살표 여기 나가는 거는 당연. 함수니까 당연히 나가야겠지. 합성함수 정의역은 여가 있거든. 됐어요? 그래서 이 나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 출발할 때 여기 들어오는 것부터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경우의 수 쓸 때도 출발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아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 문제 뒤쪽에 많이 등장하니까 그때 다시 좀 더 확인해 줄게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0, 2분의 1을 넣을 때는 1, 0, 1로 왔어. 1, 0, 1로. 0, 2분의 1 넣을 때는 1, 0, 1로 왔어. 다시 2분의 1부터 1까지 집어넣을 때는 1, 0, 1로 왔어. 그래프가 이런 것이 지금 fx의 그래프다 이거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된 애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은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때도 똑같은 형상이 나올 것이다. 똑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건 추론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W가 지금 2개 있는 그래프고 4분의 1로 넣으면 8개 해가 나오겠다. 알겠습니까? 합성함수 연습시키려고 한번 다시 푼 거야. 저번 주에 한번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86번은 좀 어렵습니다. 86번 문제는 선생님 생각은 한 스텝 3 정도에 나왔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 등장을 했어요. 자, 여기 나온 이유는 뭐냐? 선생님 생각은 이래요. fx를 g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두 개의 그래프를 우리는 쉽게 그릴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스텝 2의 의미가 있고, 이 fx하고 gx가 힘들면 그래프가 잘 안 보이면 이건 힘들어지는 문제, 그래프가 빨리 보이면 그래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얘기할 거리가 지금 3군데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일단 fx의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다, gx의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가 있다. 알겠죠? 자, gx는 빨리 보이네요. gx 그래프는 절대값 그래프이고 절대값 그래프 하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야. V자 선생님은 3모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만 찾으면 돼? 여기 포인트만 찾으면 되겠죠. 식을 딱 보면 이 포인트가 보이게 돼 있어. 그러면은 V자는 절대값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거고 3모양은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이게 빨리 보여야 돼. 하나만 연습. 이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3 y는 빨리 보여야 돼. 뭐가 보여야 돼? 마이너스 3,2만 보이면 이제 끝난 거야. 이걸 볼 줄 알면 돼요. 모든 그래프는 선생님이 요거를 포인트라고 말을 하고 이것만 잘 보이면 그래프 모양은 다 알고 있는 모양이다. 알겠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끝. 알겠어요? 이 와중에 x축, y축 있으면 그때 그리면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는 좀 쉬운 그래프. 어떤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 여기가 지금 1,1. 이 정도만 그려놔도 됩니다. 다음. 이 그래프가 좀 어려워요, 지금. 자, 이 그래프를 순서대로 가볼게요. 우리가 아는 데부터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프가 복잡하면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 아는 그래프부터. 얘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그래프.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는 그래프가 있는데 아래쪽을 꺾어 올린 그래프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것은 뒤집어진 그래프야. 이렇게 많이 나온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fx 두 가지 그래프 특징입니다. 수에서는 많이 나오는 식이니까 꼭 기억해야 돼.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아래쪽을 꺾어 올린 그래프고 마이너스 절대값 fx는 뒤집어진 그래프로 생각하면 돼. 그럼 이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다 이거. 오케이? 요 정도를 알고 가는 게 좋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야? x절편이 중요하겠죠, 일단. 그래서 x절편 찾는 게 꽤 중요합니다. 그걸 빨리 찾고 그 다음에 뭐 수투 가면 뭐 이런 점들이 꽤 중요한 점들이 되겠죠. 그건 그 다음 가서 찾는 거야. 일단 그래프 모양은 여기까지.
그래서 fx는 그렇게 됐고 여기까지는 그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두 칸만큼 올렸다 이 말이야. 그래프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얘를 어째 두 칸만큼 올렸다. 원래 x축에 있는데 두 칸만큼 올리면 x축을 그래프를 두 칸 올리는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의미는 x축을 두 칸 내렸다 의미가 똑같죠. x축을 두 칸 내렸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두 칸 내렸습니다. 이 말인즉슨 얘가 0이었는데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얘가 0이 되다는 말은 요놈이 얼마가 됐다? 2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x축이 뭐가 된 거야? 2가 된 거야 이제. 그럼 이것만 봐도 돼요. x축은 또 중요한 의미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 그래프를 빨리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좀 설명한 겁니다. 됐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그렸던 것을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KX로 놓을게요. FG가 있어서 K로 쓴 거야.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F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식이 되네요. E-KX가 되네요. E-KX. E-KX. 지금 몇 번 읽어준 이유가 있어. 이 식의 형태는 많이 등장시키는 식이다. 야. E-KX.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야 돼. 서희 어떤 그래프냐? 네? 어떤 그래프요? 이 그래프에서 식을 이렇게 쓰면 뭐요? 뭐지? 아는 사람? 그냥 그래프는 없어. 모든 건 다 그래프에 이유가 있어. 그래프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원형입니다. 일단 원형. 원형은 건들지 않는 거야. 원형은 건들지 않고 그걸 가지고 뭐 할 거야? 이동을 할 거야.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럼 우리는 생각할 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붙였습니다. 마이너스 붙였다는 것은 x축 대칭이동이에요. 전체에다 마이너스는 y가 부호가 바뀐 거야. 이 전체 마이너스는 y가 부호가 바뀌어서 x축 대칭이야. 그리고 이만큼 올렸다라고 해석을 한 거야. 맞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근데 이 식은 이런 식입니다. y는 kx라는 그래프가 있고 kx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냐면 e-kx가 들어간 거야.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kx가 y야. e-y가 들어간 겁니다. y 자리에 e-y가 들어갔어. y 자리에 e-y. 무슨 뜻이야? y는 1대칭입니다. 요런 것이 우리가 상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있었지? 요런 내용이지? x 대신에 2a-x를 대입했다. x 자리에 e-x를 대입했다. 뭐죠? x는 a 대칭시킨 거야. y 자리에 2b-y를 집어넣었다. y 자리에 y는 b에 대칭시킨 거야. 이게 보이면 좀 빨라집니다. 빨라지겠지. 두 번 가는 것보다 한 번에 가는 게 낫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해석을 계속 할 필요가 있고 그래프를 계속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프 특징에 대해서. 그러면 요걸 딱 보자마자 이게 보이면 조금 더 빨라지겠지.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였냐면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였냐면 원래는 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였어. 맞죠? 이런 그래프 여가 루트 2 마이너스 여가 루트 2 여기가 0 넣으면 2 맞죠? 원래 마이너스에서 올라온 겁니다. 이 그래프를 y는 1에 대칭시켰다. 그럼 이놈이 뒤집어진 그래프가 되겠다 이거죠. 어떻게 되냐 지금 이렇게 된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보입니까? 여기다 그릴 거야. 잘 안 보이면 원래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그리는 게 맞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
안 보이면 원래 그래프를 좀 연하게라도 그려놓고 보면서 쓰면 보입니다. 그럼 좌표가 보이네요. 요점이 좌표가 얼마야? 루트 2,2가 되는 겁니다. 얘는 0,0은 딱 만나고요. 접하고요.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얘를 빨리 그릴 이 두 개를 빨리 그리면 그다음부터가 이제 출발이야. 요거는 이제 준비만 해놓은 거야. 재료 준비만 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요게 빨리 보이면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식을 봤더니 와 복잡한데 이렇게 복잡한 식은 이런 거 보면 안 돼. 그냥 3차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차야. 3차고 21, 19, 10. 21, 21. 오, 하나 찾았네요. 21, 19, 10 마이너스 10 1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10 10 그래서 h 마이너스 1 이놈은 2하고 10 2, 5, 10 2h 5h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맞네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h가 얼마냐? 1, 2, 2분의 5야. 1, 2, 2분의 5. h가 1, 2, 2분의 5. 근데 h라는 식을 봤더니 gf야. gf. 얘도 쉬운 식은 아니고 얘도 쉬운 식은 아니라는 말은 요런 식을 넣어서 풀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알겠어요? gf라는 식을 어떻게 풀면 돼? g 여기다 f. 이 자리에 f만 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러지? 그러면 요 그래프를 보고 하겠다 이런 말이네요. 됐어요? 여기가 x 대신 f가 됐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x축이 fx축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이 합성함수에서. 요거 해석만 할 줄 알면 됩니다. fx 바뀌었고 우리는 그 다음에 h가 1이 됐다는 말은 여기에 h 요거의 y좌표 현재 위치는 오케이 맞아 떨어지는 데죠. 이게 y좌표가 hx다 이 말이죠. 해석됩니까? 요 해석이 돼야 돼. 이런 문제가 어려운 복잡한 문제는 합성함수 대해서 가로축이 fx 세로축이 hx. 그래서 hx가 1, 2, 2분의 5라는 것은 요거의 y좌표가 1, 2, 2분의 5. 거의 비율은 맞습니다. 지금 그래프 자체가 어려운 기울기 1인 그래프니까 비율 맞아요. 그러면 이 hx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얘까지 해석한 거야. 요걸 가지고 우리는 fx를 구하는데 그 fx의 의미가 만나는 점에 우리가 알고 있는 x좌표적인 생각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fx가 보면서 쓰면 돼요. 그래프가 어렵지 않으니까 쉬운 거 볼까?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는 0이고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절반 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프를 보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0 또는 1 또는 2 또는 2분의 5. 와우, 엄청 많이 쓰는데 지금 한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지금?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봐봐요. 이거 봐봐요. 그래프도 그릴 때 한참 걸리고 얘도 풀 때 한참 걸리기 때문에 아직 덜 끝났잖아. 마무리 작업이. 그래프는 쉽게 나와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현재 우리 공부는 사실 여기까지는 너희 중요한 거야.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문제를 해석한다. 마무리 작업 들어가야겠죠. 이제는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fx가 지금 이런 값들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fx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똑같아. fx가 얘를 함수 그래프의 교점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분의 5. 얘 지금 방정식을 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x축이 가로축이 얘는 x가 맞고요.
세로축은 지금 fx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되겠죠. 현재 문제는 개수 문제. 다음에는 뭐가 나올 거야? 합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야. 합에 대한 문제는 현재는 0의 대칭이니까 왼쪽 오른쪽이 대칭적이니까 0이고요. 요 값이 바뀌겠죠. 여기가 뭐 3으로 바뀌었어. 뭐 어떻게 된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풀 거다. 2개 더하면 3이야. 가운데가 3이고 평균이 3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8개, 11개네요. 11개가 평균이 3이다 해서 33 합으로 간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요. 비대칭일 때는 직접 구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나오도 안 해요. 보통 비대칭인 것은 직선 정도만 나올 겁니다. 알겠죠? 좌표 해를 구하라는 문제는 이런 개수 문제고 합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 한 문제가 꽤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습은 꼭 하셔야 돼. 공부할 게 많습니다. 이거는. 다음. 자, 289번도 사실 공부할 게 많아요. 단순한 문제인데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이걸 한 번에 정립을 해 놓은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가 너희들이 힘든 것이 딱 그거야. 문자에 대한 생각이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여기에는 함수 fx가 나왔습니다. 함수 fx. 함수 fx라 써야 돼. 함수 y는 fx라 써야 돼. 요거에 대한 생각도 좀 조심해야 돼요. 최근 좀 성의가 없습니다. 좀 성의가 없어요. 보통 y는 fx로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역함수를 y는 gx라는 식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y는 f2x-5에 다시 역함수를 구하시라는 문제야. 그럼 여기에 나온 문자가 xy, xy, xy 똑같은 듯한 문자들 f, g, f 똑같은 듯한 여기니까 비슷한 문자들. 요 문자 정리만 우선순위야. 일단 이 문자 정리만 잘하면 그래도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여기에 같은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얘를 1번이라 써놓겠습니다. 2번, 2번, 3번. 요 연결고리만 찾으면 돼요. 우선적으로 찾을 줄 알아야 돼. 문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y1, y2, y3는 다 다른 문자입니다. 여기에 y1, y2, y3는 다 다른 문자야. 됐어요? 이게 다 다른 문자인데 하나의 배경에 딱 그렸어. 하나의 배경. 하나의 배경. 이게 딱 그리면 다 같은 문자가 돼요.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다 다른 겁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F하고 여기 있는 F는 얘는 같은 F입니다. 여기는 같은 F야. 함수가 얘는 작용을 똑같이 시킬 거야. 알겠죠? 그러면 다시 들어가면 여기 X, X도 안 그렸네. X, X, X. 여기 있는 X는 다 다른 X입니다. 그럼 X도 다르고 Y도 다 다른 거야. 알겠어요? 근데 둘과는 무슨 관계였어? 역관계였지. 역관계니까 여기 역관계는 X, Y가 바뀐 거지. 엄밀히 따지면 여기 Y1하고 누가 똑같냐면 X2랑 같은 거야. X1하고 Y2가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어? 그럼 여기는 X는요. 요놈하고 F가 똑같다고 했죠? 들어가는 X랑 들어가는 2X-5가 똑같은 거야. 엄밀히 따지면. 들어가는 재료가 달라졌습니다. 방정식 쪽에서 넘어간다고 하면 이 X랑 이 2X-5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풀 거고 얘를 다른 문자로 우리는 바꿔서 하는 거죠. 헷갈리니까 이 X랑 이 X가 헷갈리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함수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설명을 다 이 화살표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이해하면 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얻을 거야. 이거는 뭐 적으면 G가 되겠죠. F 그냥 Y는 fx 역함수로 Y는 gx 나왔으니까 그러면 X가 들어가서 Y가 나왔다는 구조네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구조야? 그러면 X가 F를 들어가서 Y가 나왔다는 게 주어진 내용이고 근데 왜 여기는 Y가 이렇게 됐어? Y가 G를 들어가서 X가 나오는 건데 X와의 문자를 바꿔버린 겁니다. X와 Y를 바꿨어. 그래서 그래프가 Y는 X 대칭이 된다는 생각이야. 그러면 이 구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쓸 수 있네. Y는 거꾸로 쓸까요? 상관없습니다. Y는 fx라는 구조는 보이지? 이 구조는 잘 보일 거야. 이건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Y가 G를 들어가면 X가 나온다. Y가 G를 들어가면 X가 나온다. 순서만 바꿔 쓴 겁니다. 이렇게. 얘하고 얘는 이 구조를 보면서 쓴 거잖아요. Y는 GX하고 X는 GY. 이 둘은 같습니다. 역함수를 이해하려면 요 식이 같다는 것부터 이해한 출발입니다. Y는 fx와 X는 GY가 같다. 이해되나요? 이거 꽤 중요한 내용이야. 다음에 너희들 수투 미적분 들어가면 미적분 쪽이네요. 역함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얘는 역함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역함수를 쓰지 않은 거야. 역함수를 쓰지 않은 거야. 그러면 역함수는 어디가 있냐? 요 놈을 XY를 바꿈으로써 역함수가 된 거야. XY를 바꿈으로써 역함수가 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역함수가 나오면 우리는 어째? 본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가지. 본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우리는 역함수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바꿨단 말이야. 항상 역함수 그래프를 갖고 푸는 문제는 대부분 없다고 보면 돼. 에? 한 90% 이상 90%는 역함수를 갖고 푸는 게 아니야. 본함수를 갖고 푸는 거야. 알겠어요? 역함수 구하라는 문제는 딱 고1 때 한번 나올 수 있어. 역함수를 구하시오 문제는. 알았어요? 역함수 구하시오의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 정의역을 꼭 써줘야 된다는 거야. 역함수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뭘 써주라? 정의역을 써주라는 문제야. 역함수는 다 구하거든 너희들이. 하지만 정의역을 못 써서 감점이 되거나 틀렸다 할 거야. 그럼 정의역 어떻게 써? 본함수의 치역을 보고 써야 됩니다. 말했습니다. 역함수 문제는 딱 그 정도 한 문제 나와. 역함수 구하라는 문제는 뭐 때문에 나온다고? 정의역 때문에 나온다고. 본함수의 치역을 꼭 구해가지고 역함수의 정의역을 꼭 적어줘야 점수가 나올 거고 그게 중요한 핵심이니까 거기서 안 쓰면 틀렸다고 하면 말할 것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닌 이상은 다 역함수가 나오면 이 식 말고 이 식을 생각해달라.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식이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했었어 실은. 그래서 이거랑 같다는 생각이 꽤 중요한 생각이야. 그래서 연결고리는 선생님이 이렇게 잡고 있어. 이렇게 이게 원하라면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화살표는 얘는 같은 화살표이고 얘는 바꾸는 화살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실제로 문제 풀어. f2x-5는 뭐냐? 2x하고 2x가 다른 x라겠죠? 다른 x야. 다시 말해서 2x-5가 들어갔다는 것은 들어가는 공장은 똑같은데 함수 형태는 똑같은데 들어가는 재료가 달라진 겁니다. 재료가 달라진 거야. 그럼 나오는 y값은 같다 했어 다르다 했어? 다르다겠어요? 이런 구조라고 지금.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함수를 적어보면 y는 f 2x-5라는 식이 나온 거죠. 원래 주어진 식을 내가 뭐 다이어그램 화살표 다이어그램을 그려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만 보고 하는 거야 지금. 요거 빨간색만 보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떤 구조야 얘는? 얘는 2x-5는 gy라는 구조죠. 이 식하고 이 식은 같은 식. 이 식하고 이 식은 어쩐다고? 같은 식이야.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 요거를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요걸 이해하는 게. 이거는 같은 식. 그러면 역함수는 여기서 x, y를 바꾸게 된다. 2y-5는 gx. 이거는 새로운 식. 역함수식입니다. 그래서 y는 2분의 gx 플러스 5가 나온다. 그래서 다음에 문제 풀 때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그래프를 y는 x 대칭시키잖아요. y는 x 대칭시키지 않고 보는 방법이 x축과 y축을 바꿔서 쓰면 됩니다. 보는 법이 달라지지 우리가. 왜 역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바꾸냐면 하나의 틀에다가 옮기려고 하는 거야.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식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래프를 그대로 보고 보면 역함수를 그려보면 y가 들어가서 x가 나온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야. 역함수입니다.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거죠. 역함수는 y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거야. 똑같습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해석이 잘 되면 우리는 이걸 그리지 않는다 이제. x가 들어가서 y가 나온다. 그럼 역함수는 y가 들어가서 x가 나온다 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요놈을 x가 들어가서 y가 나온다는 생각이 역함수 생각입니다. 축이 여가 y축이고 여가 x축으로 바뀌면 이게 역함수야. 요까지 정립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생각 꽤 중요한 생각입니다. 왜 어렵냐면 문자 여기 있는 x, y가 다 다른 문자라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생각은 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회자가 될 거야. 알겠어요? 됐어요? 좀 어려운 생각입니다. 두 문제, 세 문제가 좀 벌써 어려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함수에 대한 내용 중에 누구들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합성을 시키면 뭐가 됩니까? 합성을 시키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죠. 합성을 시키면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됐어요?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고 y가 다시 들어가면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합성이라는 의미만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러면 많이 갔나? y는 f 2x-5에 대해서 y는 hx가 두 개가 역함수라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합성을 시켜야 돼? 요게 어려운 거예요. 요게 어려운 거라고.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겠지. 어차피 역함수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됐어요? 여기서 이 y하고 이 y 때문에 너희들이 헷갈린 거, 이 x하고 이 x 때문에 헷갈리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f부터 가볼게요. x가 들어간 게 아니죠. 2x-5가 들어가서 y가 나온 거고 이 y를 x 다시로 바꿀 거야. x 다시로 바꿀 거야. x 다시가 들어가서 다시 이제 다시 y가 나온 거지. 얘가 함수를 들어가서 얘가 나온 거야.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얘가 다시는 얘가 다시.
여기 있는 y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y는 h f ex-5가 합성을 시킨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 누가 나와야 돼? 들어간 놈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풀이 방법이 있어요. 지금 자, 요게 하나야.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 풀다 보면 얘가 지금 달라지는 게 어려워. 얘가 안 달라지면 하나의 생각으로 풀 수 있거든. 거꾸로 가볼게요.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가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x 다시를 넣었더니 y 다시가 나온 거야. 그럼 y 다시를 뭘로 바꿀 거야? 이제는 x로 바꿀 거야. x로 바꿀 거야. 일단 들어가는 x로. 근데 그 x가 지금 다시 이렇게 바뀌어 버리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x를 넣었더니 x를 넣은 건 아니지. 실은 우리는 뭘 넣은 거야? 2x-5를 넣은 거고 그게 지금 y가 나온 거야. 됐어요? 그러면 누구 자리에? x 자리에 y 다시를 넣은 거야. 그러면 f 2hx-5를 했더니 x가 나온 겁니다. 일단 쉽게 생각하면 이 x 자리에 얘를 넣었다. 이 x 자리에 얘를 넣었다. 됐어요? 주의사항은 합성을 시킨 무조건 x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르게 나왔어요. 식 자체가 표현이 달라. 알았어요? 이걸 써놓고 다음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역함수는 계속 헷갈려. 알겠어요? 수토 배운 사람 있으면 그래프도 설명하려고 하는데 역함수는 이런 생각도 하면 좋습니다. 실은 y는 x 대칭이잖아. 대칭이야.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이 원래 같은 점이었어. 이 점은 근데 a, b이고 이 점은 b, a야. 원래 같은 점이었는데 y는 x 대칭이 되다 보니까 다른 점이 된 거야. 일단 다른 점입니다. 근데 원래 같은 점이었어. 다른 점인데 같은 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a, b하고 b, a는 원래 대칭시켜서 다른 점이 된 거야. 왜? 하나의 배경이 놓으니까. 근데 같은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요 점에서 접선이 이렇게 있다고. 정신 차려.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접선이 이렇게 있겠지. 우리는 두 개가 무슨 대칭? y는 x 대칭. y는 x 대칭의 특징은 두 개의 기울기가 있을 건데 기울기의 곱이 1이 됩니다. 기울기 간의 두 개의 관계 두 가지 꼭 기억할게. 수직 조건 곱이 마이너스 1, y는 x 대칭, 기울기의 곱이 1.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는 거야. 역수관계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너희들 수투 공부를 하면 G 프라임 B는 F 프라임 B가 아니라 A분의 1이에요. 그러면서 보이잖아. B에서 기울기란 소리고 A에서 기울기란 소리야.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푸니까 여기 들어가는 문자와 여기 들어가는 문자가 다르잖아요. 요 해석만 잘하면 다음에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현재 너희들이 이런 표현은 아직은 몰라도 되지만 기울기의 곱은 1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오케이. 다음 fx가 있습니다. 2보다 작을 때는 이거, 2보다 클 때는 이거. 저번 시간에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끊어진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야? 연결이 됐냐 안 됐냐부터 확인. 여기다 2를 넣습니다. 얘는 뭐가 됐지? 3이 됐고요. 2를 더니 3. 연결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축이 2인 그래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네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 축이 이래 되니까요. 뭐 이런 식의 그래프네요. 그래프 보고 가라겠습니다. 일단 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거가 됐어요. 이거가 gx는 새로운 함수에 나타났네요. gx는 새로운 함수 나타났어. 그러면 여기다가 f 인버스를 붙인다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돼. f 인버스 붙이려면 역함수가 있다는 말이 있어야 되고, 역함수가 현재 존재하네요. 하니까 붙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gx는 f 인버스 x가 되네요. 그러면 이 값을 구하라는 것은 f는 우리가 안 구했지. 물론 구하고 풀어도 됩니다. 안 구했으니까 g 대신에 뭘 넣을 거야? f 인버스를 넣을 거야. 그럼 f 인버스는 전체 인버스 5란 소리네요. 맞습니까? 얘를 k라 넣을 수 있겠고, 인버스 함수를 안 구했으니까. 그러면 k가 5가 되겠네요. 뭘 먼저 알려줬어? 결론을 먼저 알려줬어요. 들어간 놈 안 알려주고. 그럴 때는 들어간 놈이 뭔지 모르니까 식을 쓴다는 게 무의미합니다. 어차피 모르는 게 얘도 몰라. 뭘 넣어서 5가 나왔냐 이거지. 그럼 요점이 좌표가 지금 2,3이니까 뭘 넣어서 5가 나왔냐? 얘를 넣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5가 되는 걸 찾아야겠네. 그러지? 1을 넣었네요. 1을 넣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자리가 뭐가 된다? 1이 됐다 이 말이죠. 요거 2번 더 하면 되겠네요. 한 번 더 1은 어디 있냐면 1은 여기 있어요. 그럼 요 식에서 지금 1값을 찾아줘야겠죠. 1이 뭘 집어넣어야 1이 되는가.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 치면 되겠어요. 알겠죠? 다음. 요 문제는 설명 아직 저번에 안 했나요? 안 했어? 안 했어? 몰라, 모르면 다시 하고. 자, 함수 이론 중에서 OX 문제가 이쪽에서는 집합도 나올 거고 명제도 나올 거고, 알겠어요? 함수 쪽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틀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틀려. 이론 문제니까. 함수 이론은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정의역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생각하면 돼요. 정의역이란 뜻이 이 함수가 말이 되려면, 정의란 말이 이 함수가 나오려면 이런 뜻이야. 정의역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이야. 그 문제를 읽을 때 정의역을 찾아야 돼. 못 찾으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정의역은 보통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면 돼. 원소로 나올 거냐, 개수로, 아니면 범위로 나올 거냐. 범위를 좀 확대시키면 실수 이런 말이 되겠죠?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하면 돼요. 그 두 가지를 열어놔야 돼. 원소가 한두 개, 세 개, 요 정도로 얘기할 거냐, 아니면 전체로 얘기할 거냐, 실수. 범위로 얘기할 거냐. F가 1대1 대응인 함수는 1대1 대응은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됩니다. 됐어요? 대응인 함수는 F는 1대1 대응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란 말은 요렇게 가는 게 참이네요. F가 1대1 대응이 되면 F는 1대1 함수다. 뭔 말이야? 여기는 함수 오연 대응이네요. 됐어요? 1대1 대응이 되면 1대1 함수다. 참이겠죠?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야, 요 말이 좀 힘든데요. 대응 함수란 말이 있는데, 대응. 요것은 거짓이네요. 1대1 대응은 나 하나, 너 하나. 딴 거 보지 않아. 나 하나, 너 하나야. 그러지? 모든 함수는 다 1대1 대응이야. 맞나요? 그러지 않죠.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차이는 다 이거잖아요. y가 있겠고, y는 공역, f 라지 x는 치역. 1대1 대응은 이게 똑같습니다.
치역과 공역이 똑같다. 1대 함수는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치역이 공역에 포함이 되는 게 1대 함수죠. 좀 남아도 된다 이거지. 공역 중에 남아도 되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요렇게 가는 것만 참이네요. 필요 조건이란 말 맞네요. 역함수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이란 말이고, 역함수 존재하니까 이거랑 이거는 항상 같다. 합성을 시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지? x를 넣으면 이렇게 x가 된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두 개가 같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참이네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뭐라 했어? 함수를 생각할 때는 뭐부터 생각하자? 정의역부터 생각하자. 뭐부터 생각하자? 정의역부터 생각하자 이거야. 정의역부터 생각하자. 우선적으로 얘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여기다 먼저 집어넣을 거니까. 그러면 F 인버스에 정의역이 있겠지. F의 정의역이 있겠지. 같아 달라. F 인버스의 정의역하고 F 우리가 함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게 F면 요놈이 정의역이야. F 인버스는 이렇게 가니까 요놈이 정의역이죠. 같다고 장담은 못하겠네. 그러지? 장담 못하면 얘는 거짓.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 많이 틀렸을 거예요. 문제는. 도함수 F는 X, Y, YG 연결시키려고 보네요. 합성시켰네요. 대체나 G에서 F로 갔네요. G부터 가고 YG, XY 연결 안 됐네. YG, XY 이래 됐네요. 그러지? 이게 정의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얘가 어떻게 된다고? 얘가 G가 X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됐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요 단어가 어렵네. 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원래 합성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G가 X 안에 포함만 되면 합성 함수가 되는 거야. 합성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이거라고. 아니 이거 아니고 이거다고. 이거 이렇게 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역은 뭐 어떤 개념이 돼야 돼? 요건 좀 그러네. 요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필요 충분 조건. 원래는 포함만 되면 되잖아 일단. 근데 같다고 했어요 지금. 요건 풀이 한번 읽어보세요. 참 이렇게 듯한 느낌은 들지만 정의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정의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포함이 되더라도 포함이 되면 합성함수가 존재한다.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포함이 돼야 된다. 포함이 되면 얘가 정의가 된다. 오. 이게 요건 한번 읽어보라 했습니다. 요렇게 되면 되는데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이 나타나서 같다는 뜻이 나왔어요. 요거는 선생님 다시 한번 확인해 줄게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냥 합성함수가 정의됩니다. 그러면 정의역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네. 정의역은 누가? 요놈이 정의역이야. 정의역과 같다. 이건 맞는 말이네요. 도함수 XY, YG의 역함수가 모두 존재합니다. 둘 다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개수가 같고 얘도 개수가 같아. 개수가 같단 말이지. 그 연결도 되겠죠. 역함수가 존재한다. 참이 되겠네요.
자, f하고 g는 역함수입니다. f함수 g는 역함수니까 우리는 역함수가 존재한단 말이고 여기다 역함수를 쓸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네. 그럼 여기다 g를 붙이면 합성을 시키면 항등함수가 되겠죠. g가 되겠네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바뀌네요. 4x-3 2gx는 gx. gx는 뭐 3분의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됐어요? 그래서 얘의 곱이 모든 실근합은 얘가 0이 되거나 요놈은 f가 0이 되거나 g가 0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근데 gx가 나왔다는 것은 fk가 0 요놈은 0이 되는 것은 x는 지금 4분의 3이죠. 그렇지? g a로 바꿀게요. 상관없습니다. ga가 0, gb가 0, fa가 0, gb가 0이죠. 그러면 이 b는 지금 4분의 3이라는 값이 하나 나왔죠. 그런데 우리는 f가 함수를 아직 안 구했잖아. 그럼 f라는 함수는 이거 뭐야? g0은 a란 소리죠. 그러면 0을 넣으면 그때 나온 값이 a가 되겠다 이거죠. 0을 넣으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이 문제네요. 똑같습니다. 문제는 나름 신선합니다. 요 내용만. 요 내용. 요것은 뭐 요걸 위한 거고. 요 내용. f가 0 또는 g가 0에 대한 해석.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다음. 와 복잡해. 이런 식은 이런 안 봐도 됩니다. 이거 아직은 다 똑같으니까 t로 치워놨다 생각하면 돼요. f 인버스의 제곱 f 인버스 f야. 그럼 뭐야 이거야 지금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어째 f 인버스가 두 마리 한 마리 다른 애 한 마리. 그러면 이렇게 넘겨서 정리를 하면 f 인버스로 묶어내면 f 인버스 마이너스 f는 0 이래 되겠지. 그러면 f 인버스가 0이 되거나 f 인버스랑 f랑 같거나. f 인버스가 0이 된다는 것은 f0이 도대체 무엇냐 이 말이고, f하고 f 인버스가 같다는 것은 그래프가 증가니까, 그래프 증가잖아요. 증가니까 뭐 누구랑 만나?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겠죠. 교점이 나오면 지금 좌표는 나왔네요. 이렇게 하나는 2고 하나는 2이고 하나는 5네요. 누가? G5번인 얘가 G5번인 얘가 그러지? 3x 플러스 1이 2가 되거나 5가 된다. 그래서 하나는 x는 3분의 1이고 하나 x는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f 인버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거네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f0이 k니까 f0은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지? 근데 마이너스 1이 누구야? 얘야, 얘. 3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더라 이거죠. 합은 뭡니까? 1이 되겠네요. 주의하겠지? 얘를 뭘로 치환해서 풀어 그냥? 요게 낫겠죠? 계속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다음은 정역이 0부터 6까지에 대한 그래프야. 두 개 그래프를 봤더니 약간 대칭적이네요. 회전적이네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그래프를 뭐 똑같게 보여요. 선생님 눈에는. 뭐 바람규비네 완전히. 그러지? 그럼 얘에 대한 특징을 갖고 문제를 풀란 소리야. 뭐 대칭, 회전 이런 거죠.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여기에 점대칭이고 여기서 이렇게 90도 돌렸다 이런 내용이라고. F 인버스 A와 GB가 F예요. G는 누구야? 아, F고 요것이 G네요. 그러지? F 인버스
G와 B를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 B의 순서쌍을 구하시오 이거야. 자, 자연수 A, B야. A, B는 다른 걸 집어넣을 거잖아. 그러지? 다른 걸 집어넣을 거야. 그래프가 어렵지 않으니까 바꿔도 관계는 없겠죠. 이거는 그릴 수 있겠지. 그렇게 어려운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다른 놈을 집어넣는데 다른 놈일 수도 있어. 같은 놈일 수도 있고 다른 놈을 집어넣는데 얘가 똑같아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G, B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자고요. 지금 결과가 똑같은데 결과가 똑같은 A, B는 아주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것만 선생님이 그려놓고 따로 놔둘게요. 요것만 볼 거야. 지금 파란색 요건 안 볼 거고 안 볼 거고 문제에서 잘해야 돼요. 이제는 함수야. 인버스 안 보는 거야. 이제 함수라고 그냥 함수와 이 함수가 있다 이거지. 근데 그 결과가 똑같다. y좌표가 똑같다 이 말이야. 엄청 많겠지. 근데 다 구하란 게 아니라 자연수만 집어넣으래. 둘 다 자연수를 넣으래. 그러면 둘 중에 우선권을 한 명을 잡고 자연수 넣은 걸 생각해보자. 그러면 G를 우선권을 잡자. G에다 B에다 자연수를 넣었대요. 자연수를 넣었대요. 자연수를 넣었대요. 자연수. 여기도 자연수네. 자연수네. 그래서 지금 6개의 라인을 y좌표가 똑같은 라인을 이렇게 그어라 이거죠. (4, 5, 6) 됐죠? 이제 자연수만 집어넣은 거야. A, B에다가. 그때 똑같은 점들은 이런 점들이 똑같은데 이런 점들도 마찬가지로 자연수를 넣는지 확인해 달라 이 말이야. 자연수 그러면 두 라인이 만나는 이 부분이 자연수를 넣었다 이 말이네요. 맞나요?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만났다는 말은 F 인버스에는 4를 넣고 G에는 5를 넣었더니 똑같은 결과가 떨어졌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지금? 뭐가 빠졌나요? 하나 빠졌네. 지금 빠진 거 빠지면 요거랑 빠졌다고 소리. 요거 3개 빠졌네요. 몇 개야? 하나. 얘는 6을 넣었으니까 1, 2, 3, 4, 5, 6, 7, 8개 넣었지? 1을 넣었다. 2를 넣었다. 3을 넣었다. 4를 넣었다. 3을 넣었다. 1, 2, 요건 왜 그었대? 이거 안 그어도 되는데. 안 그어도 되죠? 얘도 안 그어도 되고. G에다 2를 넣었다. G에다 2를 넣었다. G에다 3을 넣었다. G에다 4를 넣었다. G에다 5를 넣었다. 얘는 해야 되고요. G에다 6을 넣었다. 6개 라인입니다. 됐어요? 그 라인이 만나는 점이 자연수를 집어넣은 건지 자연수를 집어넣은 건지 확인해 달라 이 말이 되겠네요. 알겠나요? 오케이. 좀 쉬었다 합시다.